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하락을 합니다.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빨간불을 켜는가 싶었는데 결국에는 또 오늘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수도 많이 내려왔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도 많이 빠졌죠. 더 떨어질까 걱정이 되셔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좀 투매가 나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외국인은 현선물 매수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보시면 이제는 하락의 바닥을 좀 찾는 과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도 장중에 많이 빠졌다. 코스피 4%까지 빠졌다가 다시 지금 1%대로 낙폭을 좀 줄이고 있거든요. 어디서 바닥을 잡는지를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는 한번 정답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시장이 많이 흔들려서 고민이 많으시고 무섭고 나도 이제 던져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매우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무수수 떨어지고 SK하이닉스가 170만 원대까지 왔네요. 이게 참 믿겨지지 않는데 삼성전자도 뭐 26만 원, 25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크게 세 가지,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3 플러스 1의 원인이 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텐데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크론의 실적도 보고 삼성전자의 실적도 보고 했으니 하이퍼스케일러들,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것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금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가는 거잖아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증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이것이 결국에는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에 노이즈들이 있지만 결국에 파고 들어가 보면 이게 가장 문제라는 거죠.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을 흔들고 있고 반도체에 균열을 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 것은 모건 스탠리가 내년과 내후년에 흔히 말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 빅5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7년 내년에는 기존의 증가율보다 더 높은 9% 더 증가할 것이다. 2028년에는 10% 더 상향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2025년에는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지금 보시면 여기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스페이스X까지 이렇게 5개의 회사가 있는데 작년에서 올해의 이 캐펙스 투자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YOY 대비해서 작년보다 올해가 83% 증가한 수치의 캐펙스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그리고 내년부터 내후년까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제일 궁금한 상황인데 내년에는 1조 2천억 달러 정도를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드 빅5가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망을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를 한 거죠. JP 모건이 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은 58% 더 증가된 캐펙스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올해가 83%나 증가했으니 이 숫자 절대치가, 그러니까 상향하는 속도가 약간 줄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이제는 속도가 둔화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2027년에서 28년으로 넘어갈 때도 절대량은 1조 4천억 달러로 더 늘어나긴 했지만 이거 보시는 것처럼 증가율은 13%대로 확연하게 좀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량 캐펙스 투자의 액수는 늘어나겠지만 이 상승하는 속도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우려를 주고 의구심을 주고 반도체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첫 번째 균열 요인이었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균열이 더 강하게 가기 시작한 것은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올해 내년에 좋을 거라는 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명하게 명확하게 안다라는 겁니다. 흔한 말로 그냥 길에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 정도로 모든 뉴스나 언론이나 SNS에 다 도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건 이제 호재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실적이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해서 주가도 계속 오를까에 대한 의구심이 역시 시장에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무조건 우상향, 주가가 우상향할 거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또 하나의 균열을 만들었고요. 다음은 이제 AI 회사들이 그러면 돈을 벌어야 또 추가적인 투자를 하고 서비스를 늘려나가는 것인데 지금의 에이전트 AI로는 사실 여러분들 중에 구독료를 내면서 AI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익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피지컬 AI로 전환이 되면서 이게 로봇이든 실제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뭔가 지지부진하다,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도 역시 이 반도체 쪽에 균열을 주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하나 더러 우리나라의 특별한 상황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파생 상품과 레버리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거래량이 그냥 집중되어 있는 이 상황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시장을 못 가게 만드는 이제 덜미를 잡는 그런 요소가 됐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섣불리 내가 사야지를 못하겠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는 다 떨어지는데 이걸 사야 되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하루에 10%가 떨어지는데 살 수 있나? 라고 이제 의구심이 들고 고민이 되신다라는 거죠. 이런 3+1의 원인 때문에 반도체의 균열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은 아니면 해외의 헤지 펀드들은 약간 이제 움직임을 다르게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외국계나 이런 쪽에서 아니면 기관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를 막 내렸잖아요. 막 깨부시면서 내렸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지난주에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반도체 종목들의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파란 막대가 지난주에 헤지 펀드들이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을 적극적으로 지난주부터 다시 매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통계로 잡히기 시작했고요. 이러면서 매수세가 일단은 좀 전환됐고 저가 매수 기회로 이제는 판단하는 건가? 헤지 펀드들이 포지션을 다르게 가는 건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런 헤지 펀드들의 반도체 익스포저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검은 선을, 빨간 선을 보시면 우측에 이 헤지 펀드들이 전체 포트에서 반도체 비중을 익스포저를 어느 정도 두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어쨌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반등하려는 양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리고 10% 가까이는 이 익스포저를 헤지 펀드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이제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익스포저를 조금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인가? 지난주에 매수가 들어갔고 익스포저가 이제는 약간 하락이 멈췄으니 다시 이제 외국계 헤지 펀드들은 반도체를 매수하는 거 아닌가라는 사인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을 포함한 빅테크의 주식을 올려야 된다라고 미국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과는 또 반대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해외 쪽에 미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도 저희가 잘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극심하게 흔들리고 반도체가 떨어지고 믿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마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텐데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심하고 이거 레버리지를 잡는 정책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오전에 삼성전자가 5%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기회가 될 때는 무조건 현금을 늘려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나서 조금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이 나면 바로 현금화를 하고
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내려가는 PBR이나 PER 측면으로 봤을 때 저밸류로 갔을 때는 아니면 레버리지 청산이나 뭔가 외부적인 충격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과감하게 좀 매수를 하고 다시 말아 올리면서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와 이제 좀 시장이 괜찮아졌나 보다라고 안심할 때 정도면 그때 다시 현금화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내려가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이런 식으로 짧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 삼성전자, 하이닉스 장기로 내가 그냥 쭉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걸 뭐 2년, 3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적극적으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포트를 늘리고 저가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이 극심한 변동성에서 어떻게든 현금을 세이브하고 내 손실을 줄이고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